아침마다 왜 눈이 이렇게 충혈되고 다리는 왜 이렇게 무겁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왜 오히려 더 피곤한 걸까?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은 견과류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진료실에 들어오는 많은 한국 환자들을 자주 봤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고 심장 건강에 좋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되며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생각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견과류를 많이 먹을수록 아침에는 눈이 붓고 다리는 부으며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소변량은 줄고 신장 기능 검사 수치는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물었습니다. 이게 나이 때문인가요? 날씨 영향인가요? 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걸까요? 진료실과 책상 앞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는 환자들. 그분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실천한 습관이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주변에서도 이런 분을 본 적이 있나요? 건강을 위해 노력할수록 더 지치고 더 조심해서 먹을수록 몸이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건강에 신경 쓰거나 신장을 챙기고 싶은 경우 매일 견과류를 섭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견과류는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아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원래 매우 민감한 기관이라 갑작스러운 부담이 늘어나면 필사적으로 노폐물을 걸러야 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어가면 몸은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부종, 신장 결석, 크레아티닌 상승, 피로, 식욕 저하, 소변 변화 등 증상이 나타나며 몇 달 만에 정상 신장이 경도 신부전 단계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잘못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연료라고 믿고 차에 넣었는데 실은 엔진을 손상시키는 연료였던 것과 같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견디다가 정말 심각해져야만 문제가 드러납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만 이해해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고 자연적인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과 이어질 시리즈에서는 많은 분이 매일 먹지만 신장에는 부담이 되는 견과류와 반대로 신장 기능을 돕고 염증과 대사 부담을 줄여주는 진짜 건강한 견과류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며 한국인의 식습관과 신장 부담을 고려해 과장 없이 설명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장 건강과 같은 우리 몸의 중요한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 팔로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응원이 정보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신장 회복 영상이 필요하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반영해 계획하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전문의로 오랜 시간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식이라고 믿는 정보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특히 견과류 섭취에서 나타납니다. 한국인들은 매일 견과류를 먹으면 심장 건강에도 좋고 피부도 좋아지며 머리도 맑아진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견과류를 적절하게 섭취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조금만 잘못 선택해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은 신장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58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건강 비법이 견과류라고 생각해 매일 아몬드, 캐슈넛, 해바라기 씨를 작은 그릇에 담아 먹었습니다. 서울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견과류 믹스였죠. 그분은 고기를 줄이고 소금도 줄이며 견과류로 건강식 습관을 대체했기 때문에 신장이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아침마다 눈이 붓고 다리가 무겁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상승, 사구체 여과율 감소, 미네랄 불균형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분은 검사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답답해하셨고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라며 되물으셨습니다. 제가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나이 때문도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던 아몬드, 캐슈넛, 해바라기 씨는 옥살레이트 함량이 매우 높은 견과류였고 원래 신장이 약했던 그분에게 옥살레이트가 빠르게 쌓이며 결석, 염증, 기능 저하 위험을 높였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 그분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랜 습관이 배신한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어떤 견과류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견과류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올바른 견과류는 염증을 줄이고 신장 구조를 보호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 조절을 도와 신장이 오래 버티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분 이야기가 바로 제가 이 시리즈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견과류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매일 먹지만 신장에는 부담을 주는 견과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소리를 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지식으로 신장을 보호하세요. 그 여성분의 식단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특정 견과류 하나가 아니라 한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안타까운 습관에 있었습니다. 바로 감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은 견과류라면 모두 좋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미디어와 건강식품 매장이 만들어낸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지나 느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생화학적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신장은 우리가 무심코 과량 섭취하는 물질, 옥살레이트 등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신장은 배출이 어려운 다양한 미네랄에 특히 민감합니다. 환자를 더 많이 볼수록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것을요. 모든 견과류가 같은 것은 아니며 신장에는 좋지만 신장에는 부담이 되는 견과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조용히 진행되는 신부전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여성분이 말했던 한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저녁마다 TV 보기 전에 작은 그릇에 견과류를 담아 먹어요. 항상 아몬드, 캐슈넛, 가끔 소금으로 볶은 해바라기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고기도 많이 먹지 않고 술과 담배도 피우지 않으니 예전보다 훨씬 건강할 거라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초음파와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자 그동안의 확신이 한순간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그분이 먹던 견과류 각각을 분석하며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아몬드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몬드를 뇌와 심장 건강에 좋다고 홍보되니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가 매우 많습니다. 옥살레이트는 소변 속 칼슘과 결합해 작은 결정체를 만들고 이 결정들이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지만 과량 섭취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신장 여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매일 아몬드를 먹는 것은 바닥 위에 돌을 하나씩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바닥이 버티지 못합니다. 다음은 캐슈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인기가 많지만 문제는 옥살레이트뿐 아니라 숨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체내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신장은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고령층이 매일 소금 볶은 캐슈넛을 몇십 그램씩 먹으면 신장은 매일 조금씩 과부하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다음은 해바라기 씨였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먹는 견과류 중 저는 가장 걱정하는 종류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자연적인 인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인을 배출하지만 조금이라도 신장이 약하면 혈액 속 인 수치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인 수치가 높아지면 뼈 약화, 만성 가려움,
혈관 석회화, 신부전 진행 속도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40대 초반 남성 환자는 2년 넘게 원인을 모르는 가려움으로 고생했는데 식단을 확인해보니 거의 매일 해바라기 씨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섭취를 중단하고 조절하자 한 달 만에 가려움이 줄고인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바꾼다는 사실을.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말입니다. 많은 분이 놀라는 부분은 치아시드입니다. 치아시드는 독성이 없고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치아시드는 자신의 무게보다 몇 배에 달하는 물을 흡수합니다. 충분히 불리지 않거나 물을 적게 마시면 소화 과정에서 물을 흡수하며 신장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을 빼앗아 소변을 진하게 만들고 그 결과 옥살레이트 결정이 형성될 위험을 높입니다. 여기에 치아시드를 함량이 높은 두유나 견과류 음료에 섞어 마시는 경우도 많아 신장에는 이중 부담이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치아시드를 먹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그 미네랄을 처리하느라 매일 힘겨운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모두 설명했을 때 그 여성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견과류를 먹는데 의학 지식이 필요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우리가 왜 먹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들어온 물질을 그저 처리할 뿐이라고요.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도와줘야지 무심코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장에 해가 되는 견과류를 하나씩 설명한 뒤 저는 첫 번째 조정 단계를 안내했습니다.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은 견과류는 모두 중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소금을 줄이고 매일 소변 상태를 확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아침 부종이 줄고 다리가 가벼워졌으며 전반적인 피로감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문제가 나이가 아니라 신장에 가해진 부담이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신장을 실제로 돕고 염증을 줄이며 점진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4가지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서 견과류를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진 경험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품 선택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해로운 견과류를 중단하도록 안내한 뒤 그분은 많은 환자들이 늘 묻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신장을 정말 건강하게 해주는 견과류는 어떤 게 있나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진료 경험 속 수많은 사례들이 떠올랐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쉬기만 하면 되는 기관이 아니라 회복을 돕는 적절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올바른 방법으로 적정량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했을 때 신장에 분명한 이점을 주는 견과류들이 존재합니다. 이 견과류들은 신장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며 신장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 조절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는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한 것은 호박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가을 간식으로 먹지만 익히거나 가볍게 볶은 호박씨에는 항산화 물질과 아연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성분은 신장 조직의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박씨는 노년층의 야간요 감소와 방광 기능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하루에 소금 없이 볶은 호박씨를 작은 숟가락 1번이면 충분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야간요가 눈에 띄게 줄고 잠도 훨씬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것은 아마씨, 즉 플렉스시드였습니다. 아마씨는 한국에서 아몬드나 캐슈넛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신부전 위험이 있는 분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아마씨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 전신 염증을 줄이고 단백뇨 감소처럼 신장 손상의 중요한 지표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반드시 아마씨를 갈아서 죽이나 요거트에 작은 숟가락 하나 뿌려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통째로 먹으면 흡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씨는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씨는 신장이 혈액 내 지방을 처리하는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견과류는 피칸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피칸을 추천하는 이유는 아몬드나 캐슈넛에 비해 옥살레이트 함량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피칸에는 플라보노이드, 망간, 비타민 E가 풍부해 신장 혈관을 보호하고 사구체 내 미세혈관이 더 유연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아몬드를 피칸으로 바꾼 후 배가 덜 더부룩하고 몸이 덜 붓는 느낌을 받았으며 혈압도 안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검은 깨, 즉 흑임자입니다. 한국 음식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된 친숙한 재료죠. 검은 깨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세사민이 들어있어 노화로 인한 신장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며 혈압은 사구체 손상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소량의 볶은 검은 깨를 밥, 국, 혹은 전통 흑임자죽에 넣어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4가지 견과류를 설명하자 환자분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음식이 더 이상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부드러운 방법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신장은 안정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므로 하루 소량만 꾸준히 섭취해도 충분하며 더 많이 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요. 다음으로는 견과류 섭취 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과 신장에 가장 안전하게 견과류를 조합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장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환자분께 4가지 건강한 견과류 선택 방법을 설명하자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표정이 점차 차분하고 희망 어린 얼굴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강조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간과하는 부분인데 아무리 안전하고 기적의 음식이라 알려진 견과류라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장은 미네랄 변화나 칼륨, 인 섭취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의 그룹은 신부전 3기 또는 4기 환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장의 노폐물 배출 기능이 이미 크게 떨어져 있어 좋은 음식이라도 미네랄이 조금만 갑자기 늘어도 신장은 과부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견과류를 마음대로 먹거나 일반 건강 조언을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각 음식의 칼륨과 인 함량을 정확히 계산해 섭취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남성 환자가 검은 깨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많이 먹었다가 재검 시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양이 적절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고칼륨 혈증 병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장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부 견과류는 옥살레이트는 낮지만 칼륨이 높습니다. 혈중 칼륨이 너무 올라가면 심장 리듬이 흐트러지고 심하면 심장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칼륨 수치가 높았던 사람은 모든 견과류를 섭취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신장 결석 경험자 또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체내에서 결정체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으며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을 경우 위험이 높습니다. 아몬드나 캐슈넛을 피해도 다른 견과류를 과다 섭취하면 옥살레이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소변색과 양을 관찰하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결석 재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인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속발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입니다. 이 상태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흔하며 음식 속 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관리되지 않으면 인 수치가 상승하고 뼈 약화, 가려움, 혈관 석회화, 신장 질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제 설명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과류를 먹는데도 이렇게 신경 써야 하는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심시키며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은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과 피해야 하는 것을 알면 더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조합하면 제가 소개한 4가지 건강한 견과류는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며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제가 환자분께 다시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소량만 꾸준히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시기. 작지만 지속적인 변화가 큰 변화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무엇보다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매우 조용한 기관이어서 문제가 생겨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해로운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회복할 수 있는 작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신 환자분은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가벼운 표정이었고, 이 나이에도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면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지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팔로우,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신장, 심혈관, 전신 건강을 지키는 주제로 계속해서 정보를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